안녕하세요. 세력 차트 연구소입니다. 부득이하게 방송을 토요일 날 하게 됐네요. 예. 네, 엄밀히 얘기하면 뭐 지금 날짜상으로 따지면 아마 일요일 겁니다. 예, 일요일 맞죠? 예, 오전 새벽이니까. 금요일 날 방송을 했으면 좋았는데 뭐 여신 회식도 있고 뭐 해가지고 이래저래 기사 노릇 좀 하느라고 그래서 그날 새벽에 방송을 할까 하다가 이제 뭐 굳이 뭐 주말인데 굳이 금요일 날 또 고지식하게 방송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다음 날인 토요일 날 방송을 밤늦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보면은 해외 차트 보시면 분봉이고요. 보면은 어제상으로는 이제 올라갔었죠. 어제상으로는 올라갔다기보다는 이제 갭 하락에서 끌어올렸어요. 바닥에서 이 바닥에서 끌어올렸어요. 바닥에서. 예, 괜찮죠? 예, 이런 것도 괜찮아요. 미국장 계속 좋다고 얘기했죠. 지금도 알게 모르게 거기라고 또 하기엔 또 그렇고 알게 모르게 여기를 또 애매하네요. 예, 애매한데 하여튼 요 근처를 지지를 하는 모양이긴 하죠. 예, 그냥 이틀 거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긴 그런데 하루 이틀 거 하루 이틀 거 가지고 거길 뭐야 13,424를 지지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여하튼 미국장은 계속 좋습니다. 예, 뭐 이렇게 20을 딱 깨지 않는 이상 이 20선을 깨는 날이 이제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첫 스타트가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20을 깨고도 60에서 지지를 하고 또 올라올 수도 있고요. 불화성으로 요 며칠 기간만 내려왔다가 올라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0을 깬다고 해서 뭐가 막 큰 사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지금은 그나마 그 20도 안 깨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미국장 좋죠, 좋죠. 계속 그런 겁니다. 미국장 여기 하루 구라치고 이틀 정도 구라치고 올라왔다가 다시 하루 또 주저앉더니 좋죠. 미국장 계속 좋죠. 미국장 계속 좋습니다. 미국장 좋죠.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다른 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선을 안 깨고 있기 때문에 미국장 좋죠. 나스닥 좋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기분상 나스닥 좋아 그러면서 막 술주정 마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럼 이제 미국은 바닥에서 끌어올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장은 금요일 날 어제 뭐 음봉장이었어요. 예, 음봉장인데 여하튼 이날보다도 오히려 이날이 20선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장중에는 분명히 장중에는 어, 장중에는 이렇게까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20선을 깨나 그랬는데 뿅 종가돼서 이제 올라갔죠. 이제 요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바닥까지 뭐 예를 들면은 장중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무너지다가 와 이거 무너지네 20선 깰래나 20선 깨는 것처럼 무너지네 근데 뿅 하고 올라가서 이제 아래 꼬리만 이렇게 달렸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를 안 깼으면 20선을 안 깨면 별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찜찜하긴 하죠. 이렇게 음봉이 나와 있으니까 기분상 찜찜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날 장이 안 좋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제가 보통 원래 이렇게 상승한 걸로 이렇게 상승하고 끝난 걸로 40개를 따져야 되는데 이제 요즘 제가 이렇게 물량 받고 침으로 위침 달고 내려간 것까지도 40개를 치죠. 그래서 이제 장이 좋았냐 안 좋았냐 아무리 단타라는 그 기준 안에 단타라고 기준을 두고 나서 당일 매수 당일 매도라는 그 단타 어떤 사람은 뭐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초단타라고 하던데 아니에요. 당일 제 입장에서는 초단타는 이제 스캘핑처럼 뭐 5분 10분 만에 막 급등하는 종목들만 했다 말았다 잡았다 팔았다 잡았다 팔았다 아니면은 박스로 가는 애들 잡았다 팔았다 잡았다 팔았다 잡았다 팔았다 잡아서 팔고 잡아서 팔고 잡아서 팔고 이거는 이제 스캘핑이라고 하긴 하지만 뭐 이런 거 아니면 급등하는 거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애쉬, 매도. 이제 내려가는 것도 매도해야 되니까. 요런 것만 이제 초단타로 뭐 할 수도 있고, 저처럼 그날 당일날 잡았다 당일날 파는 것도 초단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른데, 하여튼 저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초단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초단타는 9시에서 9시 한 20분 25분 정도에 그렇게 아침에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올라갔다, 이거 막 진짜 변동성 막 쩌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 정도나 해야 초단타지. 그냥 느긋하게 이렇게 뭐 분봉으로 보면 느긋하게 이렇게 가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 초단타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초를 다투는 일은 아니잖아요, 저게. 그죠? 초단타는 이제 말뜻이 그 초단타는 아니지만, 말 그대로 그냥 제 입장에서 보면 막 이렇게 변동성이 큰 애들이나 초단타지, 그냥 그날 잡았다가 뭐 1시간이나 2시간, 3시간 만에 던져버리는 거, 뭐 매도하는 거, 이런 거는 저는 봤을 때는 초단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초단타를 권장하지도 않아요, 저는. 보통 초단타는 제가 추구하는 그 매매에서 좀 멀어져 있거든요. 전 지수짜리 매매를 해서, 지수가 이제 코스닥이 120 위에 20선이 있고, 20선을 지지하고 올라가거나 돌파해서 올라가는 종목, 이런 거 위주로 제가 지금 하거든요. 근데 초단타 같은 경우는 요런데 고점에서 이제 이렇게 막 가거나 이렇게 해서 무너졌다가 또 갔다가 뭐 아래 꼬리도 막 달고 이런 애들 위주이기 때문에요. 이평선에서 이렇게 거리가 멀어서 제가 추구하는 그 매매법이랑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초단타를 안 해요. 예.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죠. 실력이 안 돼서. 예. 이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거를 저는 그 도박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도박성으로 안 보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이걸 도박성으로 보지만, 어떤 사람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또 도박성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단타냐 스윙이냐, 초단타냐 단타냐, 뭐 장기 투자냐 초장기 투자냐, 뭐 이렇게 사람마다 갈리지만, 저는 일단 스윙 안 하고요. 초장기 투자는 더군다나 안 하고, 초단타도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양봉에 잡고 음봉에 버리고, 양봉에 잡았다 하더라도 1차 목표가가 있으면 3분의 1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여기서 올라갈 때 말 때 올라갈 때 말 때 이러면 그냥 거기서 버려버리고, 이왕 와주면 땡큐 그러면서 3분의 1을 버리고, 나머지 거 2차 목표가까지 가는 거, 2차를 혹시 돌파하나, 요거를 나머지 3분의 1로 기다리다가 그냥 주저앉으면 그냥 1차 목표가 밑으로 주저앉으면 그냥 올 매도 하는 거고요. 다행히 2차까지 가면은 여기서 2차 매도, 그냥 매매를 그 종목에 대한 매매는 끝내버립니다. 예. 저는 그냥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예. 양봉에 잡고 음봉에 버리고, 예. 1, 2차 목표가가 있으면 1차에서 3분의 2, 나머지 2차에서 나머지 거 다 버리고요. 1차만 가고 만약에 주저앉으면 그냥 주저앉는다 생각이 들 때 그냥 매도를 해버리고, 저는 매매를 그렇게 합니다. 단순하게 해요. 굉장히 단순하게. 뭐 누구 말 맞다나 인생 뭐 있습니까? 뭐 그런 뜻의 단순하게 아니라, 이게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두면요.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두면은 뭐 이런 것까지 있죠.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두면 매매가 복잡해지면서 머리가 아프면서, 이게 즐거운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열받는 매매 아니면 슬픈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즐거운 매매를 하고 싶어서 어렵게 안 가요. 그냥 양봉에 잡고 음봉에 버리고, 양봉일 때 1차 목표가에서 3분의 2 버리고, 2차 때 나머지 다 버리고, 1차를 갔는데 2차는 안 가는 것 같으면 얘 돌파 안 하는구나. 돌파선이 깨져버리면, 1차 여기 있었는데 올라가다가 에이씨 안 올라가네. 그럼 여기서 그냥 맨 처음에 3분의 1을 버리고, 나머지 3분의 1 남은 것도 돌파선이 깨지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왕 2차까지 가면은 땡큐인 거고요. 2차까지 가면은 나머지 2차도 매도하고, 이거 24% 이상이니까 잘하면 상한가 가겠다. 나 상한까지 바래야지. 저는 그렇게 매매 안 해요. 상 안 가도 그냥 다른 종목 하면 그 정도 벌어요. 굳이 상한가께 연연하지 않습니다. 또 상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것만은 아니야. 왜냐? 막 변동성 있는 종목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상 하나 들어가서 내 시드가 여기에 묶여 있고, 그죠? 뭐 한 두 종목, 세 종목 정도는 이제 하고 있다가, 얘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얘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얘도 1차 목표까지 갔기 때문에 2차를 봐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얘 막 다 올라갈 것 같아. 장이 좋아가지고. 그얘 묶여 있는 돈 때문에 얘를 못 해요. 얘 다음날 갭 떠봐야
8%, 10%, 12%이 정도뿐이 안 되는데 얘네들 지금 먹으면 15%, 12%, 뭐 10%막 먹을 게 막 천진데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매매가 잘 되는 경우에 따지면 이 상한가를 들어간 게 손해고 장이 안 좋아서 올라가다 주저앉고 올라가다 주저앉고 올라가다 주저앉고 이런 날 만약에 내가 상을 들어가 있으면 그런 날은 좋긴 하죠. 예, 좋긴 한데 상 들어갔으면 이제 스탑로스 여기다 걸어놓고 딱 걸어놓고 그냥 내려오면 매도 되게 해놓으면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먹는 거니까 그죠? 예.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하는 건데 저는 하여튼 그냥 아는 데까지만 먹는 거고 양봉에 잡고 음봉에 버리고 아는 데까지만 그냥 먹습니다. 우리나라 장은 음봉이 나왔을지언정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분봉 보면은 꼭 되게 갭떠서 굉장히 무너지는 장 같죠? 예, 이 분봉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장 같은데 뭐 실제로도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일단 뭐 상승률 200일을 보면은 뭐 단타를 못 칠 만큼의 그런 수진장은 아니죠. 상한가가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 전 스펙은 안 하지만 하여튼 5개.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여기서부터 따져도요. 5, 10, 15, 20, 25, 30, 35, 40. 이 중간에 15%안 되는 것들도 몇 개 있죠. 그거 충분히 메꿀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벌써 9개예요. 예. 여기까지 10. 그죠? 분명히 40개 이상은 되는 겁니다. 40개 이상 되니까 단타적으로 봤을 때 꼭 물량 받고 내려가서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구나. 물량 받고 내려가서 이런 종목은 제대로 상승을 한 거지 제대로 상승을 안 한 거냐 안 한 거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쨌거나 여기서 매도했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매도를 했으면 되잖아. 본인들이 안 한 거지. 그죠? 여기 더군다나 이거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햇빛을 여기까지 가리죠. 여기서 햇빛 들어가지. 뿌리까지 빛이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물량 받는 자리잖아요. 그죠? 물론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마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햇빛을 받는 자리와 햇빛을 뭔가가 앞에 있어서 햇빛이 못 와서 뿌리까지 햇빛이 여기까지는 와도 여기는 못 오잖아요. 여기 햇빛이 가려버리잖아요. 얘 때문에 가려버리잖아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줄 모르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매도를 안 한 거지. 여기 1차, 2차 여기서 3분의 2 매도하고 여기 3분의 1 매도했으면 좋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버린 거 아니에요. 욕심내다가. 왜? 이 상승 계속 하는데 목표가 모르고 그냥 매 버티다가 볼까요? 아침에 정고점 15% 이상이면은 이 돌파선 자체를 1차 목표가로 합니다. 하지만 13%죠? 그럼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제 기준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양봉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양봉. 그 바로 위에 요 13% 말고 좀 크게 보면 요 바로 위에 있죠. 거의 유사합니다. 걔네랑. 여기 1차 15%. 요 치매 머리들 양봉 머리들 몇 개 보이죠? 요 뒤에도 있고요. 1차, 2차 뭐 대략 저는 이 거래량이 많은 거 여기지만 요 꼭대기 치매 머리 여기지만 이제 선으로 거버릴게요. 여기지만 여기까지 안 보고 보수적으로 그 치매 중간 여기와 여기에 아이씨 안 거지네. 이게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 안 보이실 거예요. 하여튼 저 같으면 15% 되면은 이게 1차 목표가인데 12%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목표가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 다음에 양봉의 머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잖아요. 여기 1차. 2차, 그다음에 여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여기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침과 여기와 여기의 중간. 여기 좀 보면 돼요. 여기 좀. 정확하게 갔죠? 예. 1차, 2차. 다 간 거예요. 예. 본인들이 안 파는 건지. 저는 동양에 스택 했으면 거기서 다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2차를 막 이렇게 막 자세하게 따져야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1차 때 그냥 다 버려요. 예. 어차피 뭐 10% 20% 더 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1차 때 버립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저거별로 섹터별로 한번 볼게요. 하여튼 장이 수진편은 아니었다. 음봉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진편은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당장 20선을 확 깬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 단, 요 근래 제가 계속 시드를 줄여서 하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 어느 날이라도 갑자기 장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시드를 좀 줄여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이 언젠지를 모르니까 요즘 같은 때에는 조금 시드를 줄여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대창 솔루션 뭐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죠. 요 근래 계속 상승했죠. 이제 요즘 뭐 작전하다 박살난 애들 박살나는 거 보셨죠? 이렇게 되는 거. 예. 이런 애들은 이렇게 박살나요. 자비가 없어요. 예.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날 다음 날 갭떠서 이렇게 무너지든가 아니면 당일 날 잘 할 것처럼 갭도 안 뜨고 잘 할 것처럼 이렇게 낼름낼름 거리다가 그냥 이렇게 무너집니다. 예. 이 따다다다다다 얘는요 마지막 고점의 모양이 뭐 이렇게 쌍봉이고 무슨 이렇게 돼서 무슨 아이고 침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대창 솔루션 조심하세요. 들고 가시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얘는 그래도 여기까지 물량을 한번 받아놔서 그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겠는데 뒤에 더 있나? 뒤에 뭐가 더 있네요. 잘 보이진 않지만 그냥 대략 그냥 느낌상으로 이거 뭐 확대해서 보긴 뭐하지만 대략 여기까지는 공간이 있는데 너무 높으니까 이평선에서 120평선이 너무 높죠. 웬만하면 요런 데서 들고 가시는 분들만 하시는 겁니다. 싱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물류주는 그거 하나 같고요. 철강주도 뭐 굳이 2구 산업 언뜻 봐서는 얘도 많이 올라갈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꽤 갔어요. 15%니까 꽤 갔죠. 왜 15%를 갔을까요? 얘 목표가 좀 덜 간 것 같은데 딱 갔던지 여기와 여기 사이니까 한 요 정도 약간 못 간 것 같은데 여하튼 물량 맞는 자리에서 좀 못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대략 치매머리, 양봉머리 그냥 여기서 여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한 요 정도 한 거기도 아니야 한 요 정도인데 조금 덜 갔어요. 조금 미약하게 덜 갔습니다. 근데 물량 맞는 자리에서는 원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 바로 날아가나? 어우 갭을 떴네요. 1.37 뭐야 5,190원 5,190원 바로 날라 이 애매하네요. 조금 못 간 거를 마저 다음날 마저 이렇게 다음날 마저 채우는 식. 근데 그런 목표가가 바뀌죠. 얘는 좀 애매하네요. 이게 이제 가끔 이런 게 물량을 받을 수도 있고 슈팅도 할 수도 있고 하는 자리라. 근데 요 중간에 물량을 이렇게 좀 막 크게 받아놓은 게 있으면 잘하면 슈팅할 만하죠. 그럴 텐데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어쨌거나 알고 보면 얘가 이제 그 곽철용 자리이면서 나름 이게 괜찮은 자리였거든요. 이거 양봉 도지에서 20선 딱 지지하고 날아가는 자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장 자리인데 이상하게 15%뿐이 안 갔어요. 보통 18에서 22% 이상 가는데 상한가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안 갔습니다. 얘는 좀 차트를 만드는 놈이 엉성하게 해가지고 애매하게 만드는 뭐 그런 기질이 있나 봐요. 지금 여 목표가도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좀 애매하게 좀 여기도 아니고 좀 애매하게 갔고요. 근데 보통은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그런데 제가 좀 보수적으로 봐서 애매한 걸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돌파선을 두 개를 뚫은 것 치고는 조금 세 개네요. 조금 약하다.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슈팅이 약하다.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매한 거는 일단 제끼고 다른 거 보시면 돼요. 근데 시간 단일가가 올라갔으면 보통 한 80% 이상은 무너지고요. 그 20% 안에서도 올라갔다가 바로 무너진 게 있고요. 제대로 가는 거는 뭐 5%, 10%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아래 거를 살짝 달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는 진짜 얘가 간다 치면 여기까지 뭐 가는 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5% 10% 내외에 도박성으로 목숨을 걸 수는 없죠. 동양의 스택이 물량 받고 내려왔고요. 그냥 물량 받고 내려온 거 말고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냥 근데 얘는 여기가 13%니까 13% 이상의 여기 14%. 근데 좀 과하게 상승을 했네요. 14% 목표가인데 철강주는 뭐 그 정도 많이 간 게 없고요. 건설주는
얘가 지 혼자 SG가 지 혼자 날아갔는데 그냥 지 혼자 날아갔네요. 보통 이런 데 같으면 저 같으면 이게 앞에 이게 봉이 있어서 침의 절반 정도만 가도 침의 절반도 아니죠. 이 침이 워낙 기니까 침의 절반에서 약간 밑에 여기가 목표가였을 거예요. 여기 1차 그 다음에 좀 많이 잡으면 여기 2차 저 같으면 1차 2차 12% 15% 그랬을 텐데 날라갔습니다. 예. 날라가 버렸죠. 12% 그래서 여기서 1차 매도 하고요. 12% 여기서 1차 매도 하고 VI 걸려서 쫙 올라갔을 때 여기서 그냥 3분의 2 나머지 다 뭐 팔면 팔고 많이 안 팔렸으면 여기서 팔렸겠죠. 던지고 말았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 갈 줄은 몰랐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이게 흔하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런 모양이 이렇게 침을 길게 만들고 자기 평단 위에서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하루 이틀 3일 만에 이렇게 상을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3일이라는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트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가만히 보면은 이 새끼가 한번 찌른 다음에 그 다음에 세게 또 가죠. 보면은 찌르고 좀 세게 가고 찌르고 좀 세게 가고 여기서는 안 갔고요. 예, 찌르고 또 세게 가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눠서 가고 그런 편인데 이번에는 나눠서 간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니까 예, 상을 들어갔습니다. 이게 나름 11시 12시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나름 강상이에요. 예. 강상인데 내일 뭐 잔여 물량이 19만. 많진 않네요. 많진 않은데 갈라치면은 뭐 갭 2%는 넘을 테고 5%도 넘을 테고요. 이 5% 그냥 5%에서 보면 되겠네요. 5%. 5%에서 찌그덕 거린다. 여기 밑에서 찌그덕 거린다. 그럼 그냥 바로 던져버리시면 되고요. 5% 이상을 갭을 떠서 위에서 깨닥깨닥 거리는데 하여튼 공간은 여기까지는 있어요. 여기 한 14%. 14%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예. 설마 14% 이상 갭을 뜨면 그거는 이제 저도 모르고요. 14% 이상 갭을 뜨면 그냥 던지세요. 그냥 예. 연상을 간다는 뭐 보장은 없으니까 그냥 던지시면 돼요.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뭐 별짓을 하는 걸 보고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런 거를 보고 하면 되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뭐야 여기 5%에서 몇이죠? 14%. 여기를 보고 있는데 14% 이상에서 그냥 저 위에 어디서 갭을 이렇게 떠버린다. 그러면 그냥 바로 던지세요. 던지고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거를 양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고 그때 다시 하셔도 이상이 없지만 굳이 뭘 그걸 해요. 네. 되게 흥분돼서 얘기해서 막 어떻게 하라고 할 것처럼 그러는데 너무 멀고요. 예, 상한가 매매라 너무 멀고 이게 내려오면서 얘가 물량을 좀 받기는 많이 받았어요. 뭐 받기도 많이 받고 그래서 아마 얘가 갈라치면 많이 갈 수는 있는데 느낌이 얘가 막 미친 듯이 날아가듯이 막 가기에는 이평선을 인제사 이제 끌어올릴랑 말랑 하는 이 타이밍에 막 이렇게 올라갈까요? 물론 갈 수도 있죠. 예, 갈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또 몰라요. 예. 상한가 가는 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가 보니까 물량 받고 뭐 노력은 많이 했네요. 예, 노력은 많이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근처까지 지금 왔는데 노력을 많이 해서 요 근처까지는 왔는데 그럼 여기에 물량들을 받으러 과연 여기까지 갈 것이냐 13% 아까 14%라고 했죠. 13% 그렇게 가긴 가겠는데 근데 이제 저는 14%까지는 기본으로 간다고 공간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 이상을 가는 거는 그때는 여기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걔네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뒤에 또 있어. 여기도 또 있어요. 이게 물량이 옆집 아저씨, 김씨 아저씨, 뒷집 아저씨 막 뭐 엄청 많아요. 여기 좀. 그래서 대관 사람들이 엄청 많어. 물론 그 중간중간에 던진 사람도 있고 그 중간중간 던진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로 올라가면 되게 무너집니다. 얘네가 던지기 때문에. 얘네가 던져서 올라가다가 던지고 뭐 계속 평단 왔다 근처 왔다 던져 막 던지다 보면 물량만 여기서 쪼르르 받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렇게 물량만 받고 내려가서 이렇게 침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 위에서 그렇게 침을 만들 거냐 그거는 차트가 조금 어색하거든요. 근데 요즘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아까도 봤듯이 이렇게 해놓고
요 위에다가 침을 이렇게 달아놓고 다음날 바로 가는 건 아니지만 지랄 발광을 여기서 하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예, 있긴 있어요. 요 근래 이제 한두 개 봤는데 있긴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를 바라면서 매매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 건설주 중에서는 SG가 지 혼자 같네요. 그럼 얘가 SG가 건설주 테마로 간 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로봇주 중에서는 남성인데 상을 받네요. 상 들어가요. 축하드립니다. 얘는 뭐 지하에 있다가 120선 밑에 지하에 있다가 그냥 상을 들어가 버렸는데 여기까지는 왔으니까 뭐 여기까지는 가려고 하겠죠. 그죠? 이왕 여기 뭐 아니 뭐야 여기 이제 매집 많으니까 이거 근데 이게 기간이 좀 짧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좀 짧아서 여기 매집하고 여기 매집했는데 이걸 저는 발돋움판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매집을 여기서 요만큼 했다고 바로 여기서 그냥 후닥닥닥닥 올라가기에는 근데 이평선도 많이 꺾어놨네. 그죠? 여기와 여기 영향으로 이평선이 생각보다 수진 차트 치고는 금방 올라왔네요. 그죠? 금방 올라왔어요. 여기서.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버텨주기만 하면 뭐 제2의 어떤 뭐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죠. 제2의 여기도 이렇게 매집 여기보다는 물론 여기가 좀 뭐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네. 예. 요런 거 바라보고 이제 이거 한번 바라보고 왜냐면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아서 여기서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크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중간에 한번 물량도 받았고요. 여기 물량을 여기서 털어내면서 이득을 보고 나머지 잔여 물량을 밑에서 받고 조금 올려서 받고 밑에서 받고 해서 이거를 이 기세를 몰아서 이렇게 올라갈라 치면은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너무 급해 보입니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기엔 너무 급해 보여요. 그러면 그런 걸 배제하고 단순히 그냥 그럼 얘가 어디까지 갈 거 같냐? 그럼 1차, 2차 그 정도입니다. 되게 말을 장황하게 했죠. 뭐 별것도 아닌 것도 얘 왜 안 돼? 야 그래도 이 밑에서 가면은 뭐 근데 8%갈 사항은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강상이니까. 그럼 8% 이상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 한 16%, 15%는 간다는 얘기거든요. 기본. 그러니까 이제 15%를 밑에서 시작을 하냐, 위에서 시작하냐, 이제 그 차이인데 위에서 시작하면은 치매 절반만 해도 20%거든요. 그럼 치매 꼭대기까지 하면 상한가 가겠네, 거의. 그죠? 여기까지 가면 57%니까 27%. 이 상후보네. 그죠? 근데 여기서 방금 이렇게 매집 방금 해놓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갈까? 바로 여기 갭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좀 어색하지 않나요? 예. 근데 또 갈라치면 가겠네요. 얘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조금 이건 있어요. 좀 가깝다는 건 있어요. 예, 가깝다는 거. 되게 왜 제가 자꾸 가까운 걸 얘기를 하냐면 이게 좀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뭐 또 얘기가 또 3000% 빠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매집을 해서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크게 해놓잖아요. 그래놓고 물량을 받으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여기서 여기가 짧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게 길어요, 이렇게. 이 기간이 길어. 근데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한참 있다 물량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이 길잖아요. 그럼 여기서 짧게 금방 올라가요. 이건 짧아요. 여기가 짧은 대신에 여기가 길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짧은 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짧으면 삥 돌아서 한참 뒤에 갈 텐데 한참 뒤에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어색하지 않냐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제가 아는 게 다는 아니니까 그죠? 얘도 지금 여기서 잘 가다가 이렇게만 보면 발돋움판 잘 만들어놨죠?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 발돋움판 잘 만들어놨네요. 예. 올라갈만 하죠? 그랬는데 얘 하는지 보세요. 확 꺾어버렸지. 와 박살나 버렸잖아요. 여기서 박살나 버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가리 된 건데 얘가 나가리 된 거를 어떻게 잘 끌어올리고 해서 지금 좋은 차트로 심지어 120선도 내려가다가 지금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너무 급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긴 라운드를 좋아해요. 이렇게 긴 라운드를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런 애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애들이 나중에 굉장히 크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안 갈 만한 상황인데 이렇게 올라가겠냐 이거지. 요건 좀 봐야 되겠네요.
신테카 바이오 발전등판 좀 나름 만드는 신용이라도 하고 여기서부터 나름 만드는 신용이라도 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물량을 한번 받아 놓더니 오늘 금요일날 슈팅을 좀 했네요. 근데 여기까지 갈만도 했는데 좀 안 갔죠? 예, 좀 애매한 포지션에서 끝났어요. 예. 이게 일단 목표가는 돌파선이 18%니까 15% 이상이니까 여기가 1차, 두 번째, 2차. 고려량도 아이고. 고려량도 괜찮고 여기 2차인데 1차는 가고 2차는 못 갔네요. 얘 뭐 주저앉지 않을까? 주저앉지 않을까요? 마이너스죠? 예, 주저앉겠네요. 마이너스에서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뭐 그냥 그럴 거예요. 에너지 뭐야 지오릿 에너지 이거 뭔지도 모르겠네. 근데 얘도 중간중간 이빨이 빠져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중간중간 이빨 빠진 거를 여기서 좀 메꾸는 느낌이죠. 조금 더 메꿀 거예요. 120선이 거의 도착할 때까지 계속 메꾸고 갈 거예요. 좀 기다려 보세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학주 별거 없고요. 식료품도 보라티알이 고점이네. 상 가고 나서 물량도 한번 받았는데 그 이후로 계속 무너지다가 물량 받은 데까지도 못 갔죠. 이것도 좀 더 또 무너질 겁니다. 이거는 또 무너져서 돌아가든지 아니면 여차하면은 돌아가겠네요.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가기에는 마이너스니까 좀 어렵죠. 대기 타고 있는 애들이 많아서 요런데 대기 타고 여기서 물려갖고 요런 데서 물려서 대기 타고 있는 애들이 많아서 마이너스에서 가면은 얘네들이 다 던져버려요. 그러면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무너져야 돼요. 이게 돌아서 갈 겁니다. 돌아서 더 갈지 안 갈지는 그때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식료품은 그거 하나 외에는 뭐 그냥 그렇고 조림 비료도 별거 없고요. 기계주, 팁로보틱스, 로봇주죠. 근데 로봇주가 많이 안 갔어요. 로봇주가 아까 몇 종목이 나왔죠? 많이는 안 갔네요. 기계주로 갔나 봅니다. 로봇주가 그렇게 많이 안 간 거 보면 기계주로 좀 간 거고 고점에서 5%를 신고가인가 봐요. 신고가는 15에서 18%. 신고가 맞죠? 신고가 맞네요. 신고가는 연예인이야. 자, 여러분 신고가는 15에서 18%예요. 15에서 대략 18%에서 버리면 80점은 된다. 맞죠? 여기서 던졌어야 맞는 거죠. 제 방송 본 사람들은 15% 여기서 던졌겠죠. 어떤 사람들은 야, 더 갈지도 몰라. 그리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제 후회하고 있겠죠. 여기였네. 여기였네. 여기였어. 종가에 여기였구나. 종가까지 가봐도 여기였습니다. 15에서 18%에서 던지면은 80점 되는 겁니다. 전기차 뭐 크게 한 거 없고 전기차 유라테크가 내 가만히 있다 갑자기 번쩍 뛰어 올라갔네요. 뭐 뉴스 하나 쓰면서 올라갔나 본데 여하튼 그렇다 쳐도 나름 앞에 이건 아니라고 치고요. 여기 나름 곽철용 자리예요. 나름 제가 좋아하는 소장 자리는 여기고요. 이거고요. 29% 상간 날 이거고 상 갖다 풀린 날 이날이고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곽철용 자리 돌파선을 2개 이상 돌파하는 애들 18%에서 22%까지 날아간다 할 때 곽철용 자리 27%까지 올라갔죠. 잘 갔네요. 이런 거 이제 분봉 보고 18에서 22%니까 보통 어디서 버렸어야 될까요? 18%인데 버릴 이유가 없죠. 계속 양봉 나오니까. 여기서 음봉 하나 나왔죠. 여기서 한번 버리고 18에서 22%니까 여기서 한번 버리고 그 다음에 3분의 2 다 버리고 3분의 2 버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20선을 깨거나 지지할 때 연구를 해보겠다. 20선을 여기서는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깨버렸죠. 여기서 다 버렸어야죠. 여기서 버리고 여기서 버리고 그럼 잘 버린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버린 게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아는 사람이 내 방송 보겠어? 물론 저도 모르지만 여기서 근데 얘는 또 쌍바닥도 아니고 그냥 외바닥으로 지지하고 그냥 올라가 버렸네요. 이게 몰라요.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른다니까.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분한테 저도 가서 좀 배우게.
제가 알기로 아는 사람, 우리나라 5천만에는 없다고 봅니다. SG 글로벌, SG가 가니까 얘는 덩다리로 따라갔나 봅니다. 그죠? 덩다리로 따라갔는데, 여하튼 15%니까 얘도 뭐 30%까지 갈만했죠. 근데 이제 그 개념은 아닌가 봐요. 곽철용 자리로 봐야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4개 여기까지 하면 5개 되는데 요 인간적으로 거래량 적으니까 안 치고 4개 이상을 돌파를 했다. 그럼 18에서 22% 그래서 23%까지 간 겁니다. 그럼 22%에서 버렸으면은 19%에서 락 걸렸으니까 22%쫙 뻗을 때 매도 했으면 좋았죠. 이제 이런 거는 바로 다 버리는 거예요. 2차까지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2차까지 보는 게 아닙니다. VI가 걸려가지고 여기서 딱 대기 타고 있을 때, 이럴 때는 그냥 VI가 딱 찌를 때, 팍 찌르면 그냥 거기서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대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SG까지 봤고요. 전기차 지오린 에너지 아까 봤고, 삼화전자가 얘는 뭐야, 이렇게 크게 상승한 거 뒤에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 자체가 여기 자체가 물량받는 자리가 다 돼버리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이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런 데서 이제 수술하려고 준비를 한다. 이런 건 해야죠. 왜? 햇빛이 이제 듣는 자리가 됐으니까 이런 데서는 하는 건데 122평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굳이 다른 종목 빼고 이걸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있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하는 걸 말리진 않는데 이런 종목을 좋아하다 보면 10%, 15%, 10%, 20%, 10%, 20% 이렇게 해서 막 돈을 많이 벌어서 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벌다가 나중에 2, 3천이 깨져요. 그게 문제인 거야. 3, 40번 잘한 게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 근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또 하시더라고요. 2차 전지는 다 물량만 받았습니다. 제끼고요. 반도체도 오늘 꽤 갔죠. 기가비스. 이거 뭐 신규 증거가 볼 거 없죠? 볼 거 없습니다. 뭐 제가 얘기하고 싶어도 볼 게 없어요. 그냥 목표가가 치매 절반이 여기가 24%, 15% 이상이면 이걸 돌파선을 그냥 1차 목표가로 본다고 그랬는데 24%니까 당연히 1차 목표가가 여기 2차는 이제 없다고 보고요. 따질 게 없으니까. 단 22% 이상이면 상한가 후보가 되는데 24%죠. 그래서 얘는 상한가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상도 좀 이상하게 들어갔네. 종가에 겨우 들어간 거 같죠. 이거는 뭐 내일 갭도 안 뜨고 잘못하면 그냥 무너지겠는데. 갭도 안 뜨고 잘못하면 그냥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반도체는 개가 꽤 갔고요. 테크윙이 얘는 이제 22평선이 쫙 좋아지면서 뭔가 희망적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물량 받는 자리 비슷한 자리에서 물량만 받고 내려갔는데 근데 뭐야 얘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 어디까지 간 거야? 저 같으면 목표 이거 만약에 했으면은 그냥 여기 1차 8% 2차 11% 여기가 끝인데요.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19%까지 과상승이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는 건 제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1차, 8%.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을 안 했겠죠. 목표가가 8%뿐이 안 되니까. 2차까지 해봐야 11%니까 안 했겠죠. 근데 날라갔습니다. 11%를 날라가 보니까 22% 이상 가야 되는데, 그래도 거긴 또 안 갔어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테크윙. 뭐가 테마를 타서 그냥 어설프게 슈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애매하게 갔네요. PSK 홀딩스가 하늘에서 물량을 받았는데, 왜 하늘에서 물량을 받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잘 안 보이지만, 양봉머리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1차는 가고 2차는 안 간 것 같네요. 1차도 아슬아슬했네요. 너무 멀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막 확대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갖고 막, 이렇게 확대해서 보이긴 보이는데, 말자고요. 지나간 거 봐봐야 죽은 자식 불알 잡는 게 요즘. 예선테크, 반도체가 그래도 몇 종목 갔네요. 예선테크가 120 밑에 꿈은 120이니까 올라갔는데,
120선 자체를 돌파선 삼아서 간 것처럼, 예, 여기 박철용 자리 2개, 3개, 침머리, 양봉머리 해서 이제 4개, 엄밀히 가면 4개죠. 거길 돌파선 삼아 갔는데, 돌파선에 보통 2배를 가니까요. 그럼 2배. 어디까지지? 여기라고 칩시다. 2개. 12%, 24%까지 갔겠네요. 예. 24%가 넘었죠? 24%. 근데 이제 차트를 안 볼 때는 24%가 맞는데, 제 생각에는 목표가가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프로야? 22%. 예, 22%가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많이 올라간 것 뿐이지, 목표가가 22%. 예, 여기가 맞습니다. 예, 여기 물량을 또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받은 거 보이시죠? 예, 22%가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슛이 좀 세서 생각 외로 좀 개미가 많이 붙어서 많이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거래량 같은 거 뭐 파악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지나간 거 보면 뭐예요? 레이저셀. 눈이 좀 맵네. 레이저셀도 이 하늘에서 이렇게 물량받은 게 많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 장이 무너질 듯 무너질 듯 하면서 지금 더 가려고 그러나 봐. 양봉머리 여기까지인데. 1차 21%, 2차 25%. 예. 근데 원래는 거기가 아니죠. 원래는 이 돌파선 앞에 여기 11% 음봉침 여기 있죠. 음봉침. 근데 12%니까 12% 이상의 15%가 안 되니까 거기 목표가가 아니죠. 양봉머리 1차 여기 2차 여긴데 얘도 좀 과하게 상승을 많이 했네요. 1차.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있긴 해요. 예. 엔터미디어, 엔터텍이 그냥 물량 한번 바꿔 내려가고, K바이오가, 이런 건 뭐 지하로 내려가는 거니까. 정지도 떼고, 아니, 정지가 아니라, 너무 지하에 이제 이거 뭐 설명할 게 있겠습니까, 이거를? 저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메타버스, K바이오가 물량 받았고, 다른 거 없고요. 휴대폰 통신, EM텍이 그냥 위에서 물량만 한번 받았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네이블도 물량 받고 내려갔고요. 물량 받고 내려갔는데 얘는 차트가 지금 조금 서서히 좋아지고 있죠. 여기서부터 좋아지고 있죠. 이제 관심 있게 볼 때가 됐어요. 왜냐, 나름 각종 자리를 만들었죠. 여기까지. 저기를 뚫을 때 단타로 하루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서 가면 거기까지. 만약에 그 바로 밑에 여기서 출발하면 22%, 18%에서 22%까지. 그거 하나 딱 먹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뿐이 없어요. 알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어. 신테카 바이오도 물량만 계속 받고 있는데, 나름 하락하던 120이 스윙 비슷하게, 그러니까 횡보 비슷하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 내려가던 애가 지금 서서히 바뀌고 있죠. 아직은 좀 잃는데 서서히 얘가 지금 뭐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드지씨, 저거죠. 진단키트. 바이오, 코로나 때 재미 좀 봤던 이드시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세토피아, 수익을 많이 주는 이드시. 세토피아, 얘도 앞에 이게 아마 이게 상승한 게 있어서 요 뒤에는 말로가 안 좋을 겁니다. 좀 더 지나서, 한참 지나서 삐쭉하니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이때 하는 겁니다. 이때 하는 건데, 백이선이 얘가 급하게 올라가면 백이선이 이렇게 밑에 있을 거고요. 얘가 진짜 한참 있다 올라가면 얘가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러면 해볼 만한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지점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무너지면 많이 무너지니까요. 먹을 건 조금, 무너질 건 많이, 이러면 안 하는 거죠. 먹을 게 많고 무너질 게 조금뿐이 없을 때, 요때 하는 겁니다. 요때. 뭐가 좀 바이오, 네오팩트, 음봉벽 뒤에 양봉의 머리. 어딜까요? 대략 제가 봤을 때 여기 1차, 2차, 1차 다 갔네요. 조금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 보나? 1, 2차가 이날 장이 좀 그랬나 보다. 좀 과하게 상승한 감이 다 있어요. 가만히 제 목표가를 보다 보니까 얘는 뭐 그냥 딱 여기죠. 1차, 2차도 여긴데 얘는 못 갔네요. 2차를. 유일하게 또 얘는 못 갔네. 여하튼 그러네요. 조금 과하게 슈팅을 한 음봉장이라 그런가. 음봉장이면은 지수가 코스닥 음봉장이면 간 놈은 되게 세게 가고요. 아이고, 간 놈은 되게 아이씨.
간 놈은 되게 세게 가고요. 안 간 놈은 되게 안 가요. 이 차이가 되게 눈에 뚜렷하게 보여요. 여기서 가고 안 가고 가고 안 가고 이 차이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양봉장에서는 다 이러니까 어떤 놈이 갈지 몰라. 그래서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제약주 중에 큐라클이 지하에서 올라왔고요. 120을 뚫었다가 그냥 목표가는 그냥 120까지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120 밑에는 120. 근데 그거는 이제 차트 못 본 애들 얘기고요. 양봉 머리들이 모여 있는 곳. 양봉 머리들이 모여 있거나 거래량이 유난히 큰 양봉의 머리, 음봉의 저점, 양봉의 머리 어딜까요? 대략 뭐 여기 1차 여기 양봉 머리들 보이시죠? 양봉 머리들 여기 어설프게 저는 굳이 이건 제가 2차 안 받겠네요. 그냥 여기 1차 19% 19% 20%에서 올 매도를 했겠네요. 그래봤자 목표가 여기가 뻔하니까 여기서 음봉 맞느니 이렇게 확 음봉 맞느니 그냥 저는 다 버렸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발도는 팔 만든 게 아니라 조금 하향세 있듯이 이렇게 만들어놔서 정확하게 어디가 매물대라고 하기가 좀 애매할 때는 2차까지 안 보고 그냥 버리세요. 국제약품 굉장히 물량을 크게 받았는데 어디까지 받은 거죠? 물량을? 어디야? 어디까지 받은 거야? 여기까지 받았나봐요. 여기 상 간 거, 이거 상한가죠? 상 가고 그 위에 있는 애들 것까지 물량을 받고 내려갔는데 이 거래량에 비해서 이게 적죠. 그러니까 얘가 하루 만에 물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해서 한두 번 정도 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여기는 봉이 좀 커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더 그래도 물량을 다 못 받으면 이렇게 가서라도 물량을 받으러 갈 겁니다. 그러니까 스윙으로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이렇게 양봉이 뚜렷하게 이 라인에서 너무 밑으로 내려간 거 말고요. 한 번, 두 번째나 두 번, 세 번째 요럴 때 들고 가시면 최소한 치매 반에서 반의 반까지는 갑니다. 여기나 여기까지는 갑니다. 근데 이제 이왕 시작을 했으면 여기까지 봐야지. 그죠? 스윙으로 여기까지 들고 가기가 좋은 차트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원론적으로는 이 120 밑에서는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가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러면 너무 타이밍이 늦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올라왔을 때 확실하게 올라왔을 때 이때 하십시오. 이때 확실하게 120 위로 올라왔을 때 자꾸 이렇게 밑으로 깔아주고 할 때 이럴 때 하지 말고 여기서 하면 이 사람아 이것뿐이 못 먹잖아. 여기서 해야 이만큼이라도 먹지 이거보다는 이게 많이 먹잖아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내려가 버리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내려갔을 때 어디 손절 라인을 잡기도 애매해요. 그냥 대충 대바닥은 대거스 여긴데 대바닥은 거긴데 여기서 손절 라인을 잡는 것도 맞긴 맞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면 너무 깊지. 마이너스가 몇 프로야? 13%인데요. 스윙을 손해를 13%를 바라보고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120선을 올라탔을 때 언제가 올라갈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도전하다가 이제 올라가면은 올라탔을 때 이때 양봉이 정확하게 지지를 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출 때 로스를 여기서 매수를 하고 로스를 120선보다 한 1% 정도만 이렇게 낮게 하고 120선보다 1%만 1%나 2%만 낮게 하고 이렇게 하고 스윙을 여기까지 바라보든가 아니면 뭐 여기까지 보든가 하는 거죠. 올라갈 건 그래야 손해볼 건 요만큼 먹을 건 이만큼 아니면 먹을 건 이만큼 이렇게 해야지. 이런데 저 위에서 아니면 이 밑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먹을 거야 많기야 많지. 근데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걸릴 게 없잖아요. 지지선이 걸릴 게 없잖아. 뭐가 없잖아. 그럼 계속 무너지면 어떡해? 계속 무너지면 어떡해? 어디다 로스를 댈 거야? 여기? 어디다 둘 건데?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밑으로 해도 여기가 맞아요. 초장기로 간다 그러면 로스선이 한 요 정도가 맞는데 너무 내려갈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여기서도 내려갈 게 13%래잖아. 13% 마이너스를 보고 어떻게 하나 주식을. 그죠? 화장품
뭐 국제약품만 그랬고 토니모리가 올라가는 척은 했는데 돌파선 살짝 넘어서 양봉의 머리 여기 거기는 아니네요. 솔직히 얘기하면 양봉의 머리가 보수적으로 여기가 목표가인데 목표가가 너무 적으니까 10%니까 저는 안 했겠죠. 그러니까 10 몇 프로 정도는 해야 단타가 칠만하지. 그리고 여기는 갭을 떴기 때문에 갭이 5% 이상이죠. 제가 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5% 이상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이너스 됐을 때 박살나는 게 싫어가지고. 비트코인은 엑스페릭스 또 뭐 파월 걔가 뭐 그랬다면서요. 비트코인도 이제는 가상 화폐지만 이게 뭐 화폐로서의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뭐 표현을 했다는데 제가 영어를 정확하게는 몰라서 뭐라고 떠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약간 바람이 갑자기 우리나라는 아직은 잠잠한데 외국에서 갑자기 광풍이 한번 확 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예. 해외 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세토피아하고 엑스 뭐 얘네하고 나노브릭 이런 애들이 조금 조짐이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멀었죠. 예. 우리나라는 조금 외국보다 늦어. 핀테크는 세토피아, 비트코인에서도 갔는데 아마 핀테크로 갔는지 비트코인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핀 히터리 중에서는 상보가 얘가 어? 물량 겁나 많이 받았는데 어디 봐. 뭐 이렇게 많이 받았대? 제가 언뜻 방송에 얘가 갈라치면 날아갈 만한 애네요. 그랬던 것 같네요. 예. 양봉의 머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뭐 1달랑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요. 만약에 멈춘다면 우리한테 찬스입니다. 예, 돌아가면은 아마 2번을 돌아갈지 3번을 돌아갈지 몰라도 날아갈 겁니다. 여기까지 아마 기본 여기나 여기까지 날아갈 겁니다.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봐도 그렇고요. 근데 올라갔다가 물량만 받고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얘가 물량만 여기까지 거의 상 가까이 올라갔다가 그러면 저기가 얘가 타겟을 여기와 여기 있는 애들 물량을 이 물량을 받은 겁니다. 근데 얼추 그럭저럭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여기까지는 물량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다음번에 가려면 이게 차트 깨져 있는 애들 보기가 싫어. 돌아서 가면은 꽤 많이 가긴 갈 거야. 근데 이제 날아가는 수준은 아니고요. 이제 가봤자 이 밑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을 때 여기서 먹는 게 많을 때는 날아간다는 말이 맞죠. 이게 몇십 프로 되니까. 뭐 60%, 삼성이면 뭐 90% 되니까. 근데 이왕 여기까지 여기서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돌아서 이렇게 가면요. 여기서 먹을 거는 뭐 몇 퍼센트 안 돼요. 여기서는 뭐 상한가를 한번 먹을까? 몇 퍼센트 안 되는 건 아니구나. 상한가를 무시하면 안 되죠. 30%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먹어서 여기까지 가는 거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면 별 볼 일 없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까지 내려올 텐데, 그죠? 먹을 건 이만큼인데 내려올 건 이만큼 내려올 건데. 그럼 이게 하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원래 주포 애들이 원래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만들어요. 니네 쫄았지? 쫄았지? 못 들어오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털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개미들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전빵으로 여기서 상을 들어간 사람들은 일단 수익이 여기에서 이만큼까지 있으니까 이거를 도전해볼 만한데 새롭게 들어간 사람들이 여기서 이만큼을 바라보기에는 무너질 때 이 리스크가 너무 크죠. 위에는 요만큼인데 밑에는 이렇게 원이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먹는 건 이만큼, 기회가 박살나는 거는 이만큼. 안 되죠. 이만큼을 리스크를 보면서 어떻게 이만큼을 합니까? 비슷해도 할까 말까인데, 비슷해도 할까 말까인데, 심지어 자꾸 리스크가 크면 하면 안 되죠. 아니, 도박도 이 정도 반반, 50대 50이래야 할 만한 거지. 기냐, 아니냐, 홀짝이냐, 이것도 그것도 리스크가 클 텐데, 먹을 건 이만큼인데 내려올 게 이만큼이면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교육주에서는 관계 없고요. 미세먼지도 국제약품 혼자 올라갔다 내려왔고, 중국주 관계없고, 일자리도 관계없고, 철도주도 역시 관계없고, 항공주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률 20위 중에서 상한가 간 애들, 뭐 빼먹은 거 있나 한번 볼게요. 남성. 아까 본 거 같죠? 남성. 너무 짧다고. 이 기간이 너무 짧다고.
본 것 같고, SG 봤고요. 기가 비스 신규주라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다고 그랬죠. 15에서 18% 신규주. 신규주는 15에서 18%. 아니, 신규주란다. 신고가는 15에서 18%. 볼 게 없죠. 엑스페릭스. 보안. 얘는 뭐, 얘는 뭐야. 보안이라는데, 보안주에 얘가 집어넣으려면 핀테크 분이 집어넣을 게 없는데. 없었나 보네요. 스펙은 원래 안 하고요. 얘를 안 봤는데, 얘 뭐 점으로 올라간 거라 뭐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영역이 없죠. 예. 뿅 하고 올라간 거라. 여기서 뿅 하고 그 다음에 권리락이야. 상한가인데 권리락이야. 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 표현도 애매하네요. 예. 이런 거는 뭐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제가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뭐 그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죠. 예. 이런 거는 지나간 거라 할 수 없고요. 스펙은 원래 제가 안 하고요. 근데 얘도 돌파선에 두 배를 간 거죠. 13%, 26%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신고가네요. 예. 신고가이면서 스펙도 나이도 얼마 안 되네고. 근데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신고가니까 보통 이런 거는 15에서 18%를 감안을 한다 그러면 분봉상으로 봤을 때 15에서 18%딱 그어놓고 저 같으면 여기서 3분의 2 버리고 여기서 3분의 1 버리고 그랬겠네요. 여기까지는 이제 올라갔네 할 수 없지 그렇겠죠. 그러면 풀리는 거 보고 이히히 하고 좋아했겠죠. 예, 풀리는 거 보고 상 풀렸네 그러면서 근데 끝내는 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얘는 아마 그냥 종가상이라 그냥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냥 아침에 시작하고 그냥 벌써 무너진 거 아니야? 37,941은 막았네요. 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이제 상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분봉상으로 음봉 냄새만 나와도 매도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예. 새로 들어가신 분들은 아예 안 하시면 80점, 90점은 성공한 겁니다.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지수짜리 매매에서 의미가 없잖아요. 지수짜리 22평선에서도 122평선에서도 멀지. 마이너스 하나. 그리고 원 지수짜리도 아니죠. 마이너스 둘. 그리고 상을 제대로 강하게 막은 것도 아니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짜리를 뭐하러 해. 안 좋은 점이 하나, 둘, 세 개나 있는데 굳이 이런 걸 뭐하러 해. 그죠? 예.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금요일 방송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일단 음봉이 나와 있는 상태라 제가 뭐 어떻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항상 지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봉으로 보면은 일단 마이너스 음봉이에요. 음봉이니까 20선에 살짝 걸쳐져 있기는 하지만 20선을 살짝 지지하고 올라간 음봉이라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름 지속적으로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시드를 조금 원래 하시던 거에 비중을 한 종목당 한 1, 2천 하시던 분은 한 3, 400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먹어도 더 먹고 밀어도 덜 잃고 그러니까 이 시드라는 게 종목상 뭐 1,000만원으로 10% 먹었어. 그러면 100만원 버니까 꼭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3, 4%를 맞았을 때 3, 40만원 날아가는 것도 이것도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시드가 높으면 잘 됐을 때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장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아침에 매수한 종목이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 7개다. 너무 많다, 7개는. 아니, 그래, 계산하기 좋게 10개다. 7, 8, 9, 여기까지 10개다. 하면, 10종목을 다 양봉으로 먹으면 좋지. 근데,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다, 침으로 내려온 놈, 침 요만큼 돼서 진짜 수익을 준 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된 놈. 근데 이 마이너스 된 놈들이 많으면, 먹은 거에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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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렇게 먹었어도 이런 거에서 150까지는 아니죠. 10%까지 견디면 안 되니까. 근데 또 못 팔아갖고 또 이제 멀티가 안 되고 못 파는 사람도 있지만 여하튼 못 팔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커진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00만 원으로 했을 때, 야, 10% 먹으니까 100만 원이다. 좋겠다. 남들 눈에는 시선은 그렇죠. 남들 눈, 제3의 눈의 시선은 제3자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내 자신으로 보면 먹을 때 10%면은 마이너스 5% 됐을 때 5% 정도는 마이너스 맞는 경우가 뭐 흔하니까요. 10% 먹기도 어렵지만 5% 당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먹을 때 100만 원이고 잃었으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짜리 종목이 두세 개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10% 먹는 거 쉬울 것 같죠? 10%를 먹으려면 내가 2, 3%의 매매를 해서 매수를 해서 이게 예를 들어 10%까지 가는 놈입니다. 근데 이게 10%가 여긴데 거기까지 또 도달 안 하고 여기서 깨작 그러면 전 여기서 그냥 버려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8% 9%예요. 그러면 2, 3%에서 잡아서 8, 9%에 버려요. 그럼 이게 몇 프로나 되겠어요? 6, 7%뿐이 안 됩니다. 양봉되는 거 10%짜리를 제가 매수를 했다고 쳐도 2, 3%에서 잡아서 10%에서 팔든 9%에서 팔든 이렇게 버리면 여기 1%, 여기 1%, 여기 2, 3%, 빼면 뭐 3% 정도 4% 되면 제가 먹어야 6%, 7% 먹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시장가로 던졌어. 단타는 원래 시장가로 하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그러면 시장가로 던지면 여기 마이너스 0.23, 여기 마이너스 0.23, 이거 따지면 또 이게 0.5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6, 7%도 안 돼. 거기서 0.5%또 빼야 돼요. 이 10% 수익 내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6, 7%면은 내가 먹는 게 6.5, 7%. 그럼 이런 종목을 두 개 정도를 해서 두 종목을 했는데 두 종목이 다 이런 꼴이 돼야 제가 그날 수익을 10%를 내는 거예요. 이 확률보다 두 종목을 양봉으로 다 만들어서 제가 10% 수익을 내는 것보다 올라갈 줄 알고 잡았는데 마이너스 돼서 마이너스 3%나 마이너스 4%나 이런 종목을 3번, 4번 맞을 확률이 더 크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이 더 크면 그 사람이 증권을 엄청 잘하는 거죠. 이쪽이 더 크단 말이에요. 두 종목을 다 양봉으로 먹을 확률보다 두 종목이나 세 종목을 이제 올라간 놈이라고 잡았는데 아이씨 올라가다 말아버리네 그런 거. 아예 올라가지도 않네 그런 거. 야, 이 새끼는 뭐야. 급락 맞은 거. 이런 거 3번을 맞을 확률이 더 크단 말이에요. 이쪽보다 이게 확률이 더 크단 말이에요. 만약 이 중에 한 놈이 또 만약 예를 들어 내려오는 척 하다가 내가 견뎠는데 올랐어. 그렇다선 치더라도 여기서 또 10%까지 올라오면 6, 7%잖아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3% 맞으면 또이또이야. 여기서는 수익이 하나도 안 나요. 0%에요, 0%, 0%. 수익을 내는 게 확률이 많은 게 아니라 수익을 내도 둘 다 양봉을 만들 이유, 양봉으로 두 놈을 다 합쳐서 10% 내는 5, 6% 먹어서 10% 낼 확률이 30일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0%될 확률도 꽤 되고, 왜? 한 놈에서 꽤 먹었는데, 두 놈에서 마이너스 2, 3%, 아니 3, 4% 돼가지고, 먹은 거 다 까먹는 거. 근데 이게 한 놈에서 크게 먹었으면 다행이지. 예를 들어서, 한 종목 이렇게 되고, 한 종목 이렇게 되고, 한 종목은 약수익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여기서 3%, 여기서 약수익이라서 뭐 수익을 한 4% 정도 냈다. 그래도 6%, 4%니까 마이너스 2%라니까? 경우의 수로 따졌을 때 양봉 둘 다 어떻게 해서 6%, 아니 왜 이래? 둘 다 어떻게 해서 5% 수익, 6% 수익 내서 10%, 11% 내는 이 확률보다 1억, 아니, 약수익으로 3개를 내든, 그래서 별로 이것저것 거래세 빼고, 세금 빼고, 시장가로 던진 거 빼고, 못 빼면은 수익도 별로 없는 거, 이런 날. 크게 먹고, 2개 마이너스 된 날. 작게 먹고, 2개 마이너스 된 날. 이런 게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양봉으로 2개를 가득 먹어서, 둘 다 가득 먹어서 10에서 11% 수익을 내는 것보다 이쪽의 경우의 수가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증권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고요. 증권을 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거를 양봉 2개를 많이, 아이고, 왜 이래. 양봉 2개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리스크를 좀 감수하더라도 크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잘 될 때는 막 3, 400도 벌고, 4, 500도 벌고, 안 될 때는 막 2,000, 3,000 까지는 사람들.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저 이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스윙만 좋다면. 그 사람한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막 권장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거를 지향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한이 있어도 안전하게, 이렇게 되는 한이 있어도 안전하게, 이렇게 되는 한이 있어도 안전하게. 이런 짓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물리는 짓은 하지 마라. 이런 것도 마이너스 3, 4%에서 확실하게 잘라라. 이런 건. 오늘의 3, 4%가 싼 거다. 내일로 가면은 5%, 10%, 8%, 20%, 30%갈 확률이 크니까 오늘 3%가 제일 싸게 맥힌다고 생각을 해라. 다음날 바로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오늘의 입장에서 그건 다음날 얘기고 오늘에서는 마이너스 2%든 3%든 여기서 잘라라. 저는 이제 이런 주의입니다. 이런 주의. 이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렇더라도 약수익을 내더라도 아니면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게 큰일인 거죠. 마이너스 막 6, 7%, 6, 7% 수익 2, 3%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더라도 안전하게 해라. 이런 거는 정말 일이 꼬이면 이런 경우도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일이 꼬이면 이렇게 됩니다. 예. 안전하게 하려는 건 나의 마음가짐인 거지 우리 세력씨가 그렇다고 해서 제 돈을 안 빼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나오긴 나오는데 횟수가 고점 돌파를 막 이렇게 리스크가 큰 애들을 하는 것보다 고액으로 막 리스크 큰 매매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 이런 거를 10번 정도 맞을 확률이 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번, 4번인 거죠. 예. 없진 않아요.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오늘 더럽게 안 되네. 이런 날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에이, 되든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셨죠? 되도록이면 공격형보다는 수비형으로 하시는 게 자산을 좀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이 다음에 코스닥 장 좋아지면 그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남한테 손 벌릴 거야? 빌려달라고? 빌려줄 사람이 있고 은행에서 빌릴 것 같으면 남한테 손도 안 빌리겠지. 은행에서 돈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뻔하잖아. 주머니 사정. 얘기 하나 많아. 물어보나 많아. 그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드 좀 조금 줄이시고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했으면 좀 알아들으실 만한 분들은 알아드셨다고 생각이 지금 새벽이니까 이제 혀도 꼬이나 보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비형으로 안전하게 매매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